안녕하세요. 신한줄 내는 작가 유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공유드릴 책은 리틀 빅싱 2탄입니다. 리틀 빅싱 1탄 했는데요. 혹시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 1탄을 먼저 보고 이 내용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톰 피터스가 쓴 책인데요. 핵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인드. 아주 작은 사소한 것이 위대함을 만든다면 그런 것에 관련된 내용들이 쫙 펼쳐지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오바마의 사례를 들면서 17분 후 세상을 바꿔라. 이제 이런 아주 작은 17분이지만 그 17분이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17분에 얼마만큼의 정성을 들였는지 알면 그 연설을 보면 안다 알면 그 눈빛, 자세, 표정 알면 그런데 이제 그 내용 속에 보면 페이지 153페이지 있는데 우리에겐 담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이 우리에게 준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우리에겐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 우리 앞에 더 좋은 날들이 펼쳐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설하면서 너무 확신을 가지고 읽으면 눈빛, 살아있는 눈빛, 표정 읽으면 자세 이런 게 읽으면 그 17분 동안에 얼마나 그 정성을, 지극정성을 들였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CEO여, 리더여 한번 마음가짐을 다잡고 알면 나는 어떤 연설을 준비하냐 알면 5분짜리, 3분짜리, 1분짜리, 2분짜리 한번 정성을 들여서 준비하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난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너무 오래 가져가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열면 전화를 해라. 전화. 3분이면 될 수 있다. 3분 통화의 기적을 한번 직접 한번 실행해봐라. 그게 너무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불편한 상황을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끝낼 수 있을까? 3번 정도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라. 너무 깊게 분석하지 마라. 그냥 생각을 멈추고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걸어라. 오늘 그리고 지금. 그러면 3분 통화의 위력이 작동하기 시작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생각으로 고민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 알면 만나면 좋지만 만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통화를 해라. 전화를 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리더의 CEO의 핵심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 좋대요. 어떤 걸 질문하냐면 나는 구체적으로 동료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주었는가? 페이지 171페이지 나와 있는 거거든요. 나는 진정 그들에게 봉사자인가? 이건 결국에는 서번트 리더의 모습이잖아요. 이것은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누구나한테나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마인드를 장착하는데 뭔가 겸손의 어떤 마인드, 그 다음에 서번트의 어떤 마인드, 사람들을 봉사하는 마인드, 그러면 사람들을 진정 있게 대하는 마인드, 이것의 출발점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매일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라. 나는 구체적으로 동료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줬는가? 나는 그들에게 봉사자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알면 행동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실행이 답이다. 행동이 답이다. 알면 어떻든 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마음가짐을 가지고 알면 뭔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뭔가 행동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성공하는 거,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러면 방식이 뭐냐 알면 성공 방정식이 뭐냐. 근데 그게 229페이지 나오거든요. 성공 방정식이 뭐냐면요. 매일 아침 그날 해야 할 일로 목록을 적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목록대로 실천하라. 이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또 사례를 한번 쭉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네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기 이제 보면 페이지 또 이것도 한 233페이지 나오는 건데 캐나다의 탁월한 유전개발 사업자인 존 마스터스라는 그런 사람의 사례인데 그분이 한 이야기예요. 석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땅을 파야 하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면 해법은 정말 단순할 만큼 어리석게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석유나 가스를 찾고자 한다면 유전을 파야 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 참 놀랄만한 일이다. 아무리 훌륭한 유전지도가 있다고 해도 그리고 유전 지역을 연구하더라도 석유를 얻으려면 일단 시출을 해야 한다.
학위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이러면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핵심은 파야 한다 알면.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 내용을 통해서 톰피터스가 얻은 교훈이 있대요. 나는 44년 동안 확실하게 얻은 교훈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끊임없이 우물을 파는 사람이 성공하고 승리한다 알면. 뭔가 작은 거지만 스텝 바이 스텝 조금씩 알면 실천하는 사람이 뭐 성공하는 거다 알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용 중에서 보면 이런 얘기도 해요. 이 톰피터스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알면 박사과정 할 때 그렇게 그때부터 현재까지 알면 오랫동안 알면 그 질문했대요. 어떤 질문했냐면 어떻게 실행할 거냐 알면 계속 알면 그걸 뭔가 이렇게 과제가 있으면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실행할 거냐 알면 그 질문을 계속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주제나 이런 게 있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실행할 건 알면 그걸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이 실은 답이잖아요. 현장 경영이 답이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 갖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마인드를 열면 현장 쪽에 열면 포커싱을 줘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 264페이지에 있는데 가서 보고 느끼는 것, 이것이 진짜 경영이다. 그냥 앉아서 생각하지 마라. 핑계도 대지 말라. 지금 당장 일어나라. 이번 주말 계획에 돌아다니기도 포함시켜라. 지금 당장 어떤 현장을 돌아다닐지 3시간 안에 찾아라.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어떤 직원을 만나서 어떤 고민을 해결해야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지 귀를 기울여라. 고객을 만나보고 그들의 말을 들어보라. 실행하라. 반복하라. 언제까지나.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이야기 뭐냐면 현장 경영이 중요한 거다 알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300페이지 보면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혁신이 거창한 게 아니다 알면 내가 생각한 것을 누군가한테 알면 한 사람한테로 이야기해라. 한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귀에 쏠깃하고 이야기를 들으면 또 다시 2사람, 3사람, 6사람한테 이야기해라. 그렇게 계속 뭔가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 일면 혁신의 시발점이 걸면 뭔가를 이뤄내는 그게 초석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톰피터스가 경청에 대해서 알면 엄청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가지고 이건 페이지 307페이지 나와 있는 건데요. 경청한다는 것은 뭐냐면 존중을 뜻하는 최고의 증거돼요. 그리고 마음과 영혼의 몰입이다. 그리고 마음과 영혼이 친절하다는 표현이다. 그리고 마음과 영혼이 사려 깊음을 보여준다 해가지고 그게 한 20개 정도 나와요. 근데 그건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결국에는 경청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톰피터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마인드를 장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이 읽어라. 많이 읽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독서잖아요. 독서. 많이 읽을 시간이 없으면 들어라. 있잖아요. 듣고 모임에 참석해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한테 항상 감사한대요. 이 톰피터스가. 어머니가 자기를 독서광으로 만들어줬대. 항상 책 읽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한테 뭔가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톰피터스가 한 얘기예요. 책을 읽어라. 폭넓게 읽어라. 여러분이 고른 책들로 스스로를 놀라게 하라. 깊게 읽어라. 자주 읽어라. 경쟁자보다 더 많이 읽어라. 메모를 하라. 요약해보고 줄거리를 써보라.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이 읽은 내용에 대해 나누어라. 책클럽을 만들고 책클럽에 가입하라. 읽고 또 읽고 읽어야 한다. 이 내용은 저를 위한 내용인 것처럼 너무 좋았어요. 감동했습니다. 감동. 저도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으면서 사람들한테는요, 제가 책을 많이 안 읽었기 때문에 함께 뭔가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2002년도에 독서토론 모임을 리더스크럽을 만들었거든요. 18년 정도 몰입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읽면 진짜 아주 읽면 저를 막 이해하고 저를 막 위로해주는 어떤 그런 메시지처럼 느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막 몇 번 막 큰 소리 읽고 또 읽었는데 다시 이제 유튜브에서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제 또 이걸 공유를 하니까
너무 막 흥분도 되고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 속에 이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감탄사 와우를 연발하라. 와우를 외쳐라. 근데 제가 이제 이것을 오래전에 읽었는데 이걸 계속 실행을 했던 것 같아요. 뭐 페이스북이랄지 아니면 뭐 블로그랄지 아니면 뭐 어디인지 이렇게 글을 쓸 일이 있으면 아니면 항상 사람들한테 저기 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면 항상 와우, 와우 고맙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정말 멋지네요. 읽으면 아우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면 제가 아마도 읽으면 이것을 페이스북에 와우라는 이야기를 아마 몇십만 번은 아마 반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책을 보는 순간 이후부터 해가지고 와우라는 말을 항상 앞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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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계속 와우라는 감탄사를 외쳤거든요. 근데 이 와우를 외치는 것은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또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 이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것은 마인드에 관련된 거잖아요. 실은 이분은 세계적인 경영의 구루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법칙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작지만 사소한 것, 그렇지만 그것이 위대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것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실은 뭐 거의 한 42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이제 이분이 메시를 주는 거예요. 뭐냐면 따라서 409페이지 남아 있는 건데 따라서 여러분은 그랬다면 좋았을 걸 따위의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당장 눈앞에 닥친 회의 시간